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2장 가지려는 욕망과 가지지 않으려는 욕망. 많이 얻으려고 하더니 봐봐, 조금밖에 못 얻었지. 아이들이 하는 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많이 원할수록 적게 얻는다. 어떤 것을 너무나 원하는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모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거대한 잉여 포텐셜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고 균형은 깨어진다. 균형력은 욕망하는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을 던져버릴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묘사하자면 이런 모양새일 것이다. 멧돼지가 파랑새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멧돼지는 파랑새를 너무나 잡고 싶은 나머지 파랑새를 생각하면서 침마저 질질 흘리고 콧김을 내뿜으며 안절부절 코로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닌다. 당연히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린다. 만일 멧돼지가 파랑새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그저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닐기만 했다면 꼬리를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욕망은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형태는 강한 욕망이 목적물을 가지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과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다. 그러면 욕망은 성취된다. 그리고 욕망의 포텐셜은 공간 속으로 흩어진다. 그 에너지가 행동을 취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형태는 소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욕망으로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잉여 포텐셜이다. 이것은 에너지 속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운 좋으면 고통받는 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끌고 온다. 첫째 형태의 욕망은 강한 욕망이 목적물에 대한 의존적 관계로 변하는 경우로서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다. 원하는 대상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면 저절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아주 강한 잉여 포텐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 포텐셜은 자동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균형력을 불러낸다.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것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될 거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거야. 이것만 해내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걸 못 해내면 난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이걸 얻지 못하면 그땐 절망이야 등등.
원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면 당신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 그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욕망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때도 균형력은 당신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욕망을 성취하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 때문에 일어났다. 욕망은 양팔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었고 반대쪽에는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소망은 오직 첫째 형태의 욕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때 욕망은 잉여 포텐셜 없이 순수한 의도로 변형된다. 우리는 매사에 돈을 지불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공짜는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에서 발생하는 빚을 갚고 있는 것 뿐이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다. 우리가 소망 성취의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대평가와 의존적 관계가 없는 상태다. 바라는 대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뿐이다. 의도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지금 기억해 둘 것은 순수한 의도란 과대평가 없는 상태에서 욕망과 행동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잡지를 사러 신문 가판대로 가려는 거리낌 없는 의도는 순수한 의도다. 어떤 일에 가치를 크게 부여할수록 그것은 실패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이 가진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해 놓고 애지중지한다면 10중 8구 균형력이 그것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지 말라. 중요성의 척도에서 그것의 눈금을 낮춰야만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새 차를 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다.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곧 닦아내고 제 몸처럼 소중하게 보살핀다.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한다. 당신은 차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당신은 차를 향해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 차의 중요성은 제로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균형력이 곧 당신의 차를 부셔놓을 얼간이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게 아니면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조심을 떨다가
뭔가를 들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를 우상처럼 모시기를 멈추고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사롭게 대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벌어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무엇을 예사롭게 대한다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동차는 우상처럼 모시지 않고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주 강렬한 소망이 당신을 그것이 성취되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건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신의 욕망이 의존으로 변질되어 일종의 정신 이상 상태로 진행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얻고 말겠다는 식의 히스테리로 변한다면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강력한 방해 전파를 동반한 산염 에너지를 송신하게 된다. 욕망이 성취되리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잉여 포텐셜은 더욱더 커진다. 당신은 그 필생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전 존재를 소진시킬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목표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다. 잡지를 사러 신문 가판대로 갈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